이재명 탄핵 청원 어제 오전 기준입니다. 7월 6일 기준이네요. 오늘 7월 8일이니까 이틀 전이니까 46만 4천여 명 돌파. 46만 4천여 명 돌파. 7월 6일 오전 9시 37분 기준으로 이재명 탄핵에 관한 청원에 찬성하신 분이 46만 4,204명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얼마나 됐는지 한번 확인해 주실래요, 이거? 지금 이틀 전이니까 50만 명 돌파했을 것 같은데요. 49만 1,000명이랍니다. 49만 1,000명. 9,000명만 더 하면은 50만 명 돌파하겠네요. 9,000명만 더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 스패너님 그 탄핵 청원 좀 올려주세요. 지금 9,000명만 더 하면은 50만 명 돌파됩니다. 탄핵 당하겠노? 와 이래 무섭노? 네. 뭐 풍자와 또 위트 이런 거는 뭐 허용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 풍자 많이 합시다. 탄핵 당하겠노? 와 이리 좋노? 네. 지금 49만 1,566명이라고 합니다. 내려와야겠노? 네. 자, 여러분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이 탄핵 청원 링크를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그 단톡방에 다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손가락 애국 좀 합시다. 손가락 애국. 49만 1,567.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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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여기 탄핵 청원의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이재명의 정치적 은행과 통치 행위는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국정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 공감하십니까? 국민 통합을 저해한다. 여기 공감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 국정의 중립성이 훼손됐다. 공감하십니까? 그럼 2번을 눌러주십시오. 반대하시면 1번, 찬성하시면 2번. 이재명이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국정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 같다. 여기에 찬성하시면 2번. 아니다. 너무 잘하고 있어. 이재명 1번. 네. 네. 좋습니다. 쭉 2번 릴레이 가겠습니다. 네. 국회의 국민동의 청원은 공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 상임위에 회부돼 심사 절차를 받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지금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좀 알려드릴 텐데요. 정권 교체해야 되겠다. 여론 올려줘 보세요. 정권 교체해야 되겠다. 정권 교체해야 되겠다는 여론이 50%를 돌파했습니다. 어제 펜앤마이크 여론조사 공정위 조사한 결과입니다. 잘 보시면은 민주당이 다시 집권해야 되겠다가 43.1%입니다. 43.1%. 국민의힘으로 야당으로 정권 교체해야 된다. 이게 50.8%입니다. 오호.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오차 범위 밖으로 벗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이 조사가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거든요. 그럼 합치면 6.2% 이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50.8에서 43.1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7.7%포인트. 즉, 오차 범위 밖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즉,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민주당 이거 다시 집권하게 해줬다가는 큰일 나겠다. 정권 막 쉐리 바꿔야 되겠다. 팍쉐리 바꿔야 되겠다. 이 여론이 50.8%라는 겁니다. 네. 아주. 근데 여기에 지역별로 보면요. 전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 재집권하면 안 된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전라도 한번 볼까요? 광주 전남북. 민주당이 재집권해야 된다가 60.6. 정권 교체해야 된다가 33.0입니다. 야, 그래도 호남 지역에 33%나 되는 응답자들이 민주당 안 된다. 정권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군요. 네. 서울 같은 경우 정권 교체해야 된다는 응답이 55.2, 경기 인천이 50.2, 대전 세종 충남북 49.9, 대구 경북 56.1, 불경 55.5, 강원 제주 50.1입니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63.8 CL이 바꿔야 된다. 이거 정권 교체해야 된다. 63.8입니다. 20대 이하. 30대 63.7. 2030이 거의 63%. CL이 바꿔야 된다. 이거. 이 정권 안 된다. 이거. 정권 교체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높습니다. 60대에서도 정권 교체가 더 높습니다. 49.6. 70세 이상은 52.6. 유일하게 4050만 민주당이 재집권해야 된다고 40대 55.9, 50대 51.4. ARS 전화조사입니다. 정권 교체 여론 50% 돌파. 쉘이 바꿔야 되겠다. 쉘이 바꾸노? 자, 그 다음 1020 세대에서 이재명 지지율. 1020 이지율 최초로 20%대로 급락했습니다. 20%대로. 그러니까 지금 1020 사이에서는요, 나 민주당 지지해 이러면 너 제정신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저기 표를 보시면 한 달 사이에 31.6에서 27.4로 뚝 떨어졌습니다. 31.6에서 27.4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020 세대는 청년 세대잖아요. 완전히 청년 세대. 청년 세대에서 이재명을 지지한다 이러면 니 제정신이니? 너 괜찮노? 뭐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거죠. 응? 너 괜찮노?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1020에서의 지지율은 급격하게 하락을 했다. 그리고 1020, 30까지 포함해서 이 청년들이 지금 잠실 민주화 운동을 이끌고 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여론조사가 있는데, 선관위 특검 추천권을 누가 가져가야 되느냐? 야당이 가져가야 된다가 42.7이 제일 높습니다. 여당 민주당이 26.9, 제3자 23.8. 지금 민주당이 특검의 추천권을 제3자가 공정하다 이러죠. 국민들이 다 압니다. 야, 그게 뭐 공정해. 니들이 잘못했잖아. 니들이 윤석열 대통령 잡아넣을 때는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 못하게 했잖아. 민주당하고 조국당만 추천할 수 있게 했잖아. 이건 정반대의 경우라고 보면 이건 국민의힘이 추천해야지. 어디다가 장난치고 있노? 이런 반응이죠. 네, 이런 반응이죠. 야당이 선관위 특검을 추천해야 된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네. 어디다가 장난치고 있노? 네. 이런 반응입니다. 네. 이것도 보면은 지역별로 보면요. 저는 여러분 지역별 여론조사 결과도 유심히 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치는 기본적으로 지역 정치 감정이 깔려 있어요. 네? 민주당은 호남, 국민의힘은 영남. 이게 홈그라운드 아닙니까? 맞잖아요. 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영남 지역에서 경상도에서 국민의힘 많이 찍잖아요. 특히 대구 경북이 더 많이 찍고 불경이 좀 적게 찍고 전라도도 많이 찍잖아요. 민주당 뭐 거의 몰빵하잖아요.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도 영남에서 올라온 출향 인사, 호남에서 올라온 출향 인사들이 그 정당을 찍잖아요. 맞죠? 팩트 아닙니까? 근데 이걸 이야기를 잘 안 하지. 응? 알면서도. 근데 이건 뭐 다 해외에도 비슷합니다. 미국도 동서안 벨트, 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이쪽 전부 민주당 표입니다. 동쪽에 뉴욕, 플로리다 이렇게 내려가면 그거 다 민주당 표예요. 대도시는 민주당 표예요. 특히 시카고는 오바마의 도시입니다. 근데 트럼프 표가 어디서 나오느냐? 공화당 표가 어디서 나오느냐? 중부 지역에서 나옵니다. 밑에 텍사스, 미네소타, 쫙쫙쫙쫙. 왜? 거기는 농업을 많이 하고 종교적으로 좀 복음주의자들이 많이 살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응? 영국도 마찬가지고. 네.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야 이 방송을 안 보시는 다른 분들에게 전파가 된답니다. 이 콘텐츠가. 부탁합니다. 야당으로 특검 추천해야 된다는 여론이
전라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모두 40% 이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장동혁 대표가 어제 시행된 온라인 입틀막법, 이재명 정권의 붕괴를 재촉할 것이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온라인 정통막법 뭐라고 했느냐, 입틀막법의 핵심은 허위 조작과 불법 행위를 누가 판단하느냐이다. 누가 판단합니까? 이재명이 임명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설치할 예정인 무슨 센터, 거기서 판단을 내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행정부의 수장이 누구예요? 대통령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관장하는 그 기관의 센터가 이게 가짜입니다, 이거 허위 정보입니다, 이걸 판가름 한다.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전체주의 공산 국가 체제하고 비슷한 거예요. 네?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도 이게 났어요. 이게 이 입틀막법 개정안의 어떤 그동안 입법 경과를 쭉 보니까 작년 10월에 최민희 등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최민희라는 국회의원은요, 뭐 지난번에 저 딸 치울 때 죄송합니다. 제가 딸 치운다 이러니까 저는 관용적으로 쓰는 말인 줄 알았는데, 제가 우리 가족으로부터 좀 혼이 났습니다. 치운다는 게 아니고 딸을 결혼시킬 때 이렇게 표현해야 된대요. 치운다? 이게 말이 잘못된 거구나. 아들 치운다, 딸 치운다, 이 말은 집안에 있는 아들과 딸이 성가시니까 빨리 내보낸다, 이런 소리거든요. 죄송합니다. 최민희 의원이 딸을 결혼시킬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여러분? 축의금 받고 하는 거. 근데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월간 잡지 말이라는 잡지사 기자였어요. 쉽게 하면 언론인이었다고, 언론인. 언론인 출신이라는데, 이 말이라는 잡지가 그 당시에 뭐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레거시 언론에서 하지 못하는 말들을 마음대로 좀 한번 질러내는 그런 성격의 소위 말해 좌파 성향 잡지다. 이래가지고 좀, 뭐랄까요. 좀 고초를 당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들이 이제 권력을 잡으니까 오히려 더 강력한 제도로 국민들의 입을 때려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돈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권 붕괴를 재촉한다. 이 온라인 입틀막법이. 두고 보십시오. 장동혁 대표 말이 맞을 거예요. 여기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 비방 목적과 고의성 여부를 누가 판단한다는 건가? 누가 판단한다? 조선일보 여기 사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모성, 이게 가짜 뉴스인지 이게 명예훼손이 되는지 이거 누가 판단하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관련 기사를 보면은 개정정보통신망법에 여기 보면은 문제점이 허위 조작 정보 개념이 모호하다, 이런 것도 있고요. 징벌적 손해배상 및 과징금이 과다하다. 한 방 맞아보면 10억까지 가거든요. 그럼 여러분 10억 때려 맞으면 우리나라 우파 정치평론 유튜브에서 살아남을 회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쓰러질 것 같은데. 지금 이재명 탄핵 또 100명 늘었습니다. 49만 1,717명. 예. 다 문 닫아야 돼요.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점 하나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단체가 허위 여부를 판단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의 투명성 센터의 지원을 받는 사실 확인 단체가 허위 정보를 검증한다. 그러면 이재명 정권 막 비판하면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실 확인 센터가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하지 당연히. 니 뭐하노? 이럴 거 아닙니까? 니 뭐하노 지금? 왜 이재명 정부 까노?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제대로 된 사실 확인 팩트 체크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바로 눈 가리고 아웅. 장난치지 마. 다 알고 있거든. 자,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런 말을 하면서 오늘부터 본격적인 장외 집회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오늘 어디 가냐? 인천. 오늘 인천 간다고 합니다. 오늘 국민의힘 인천시당에서 이번에 투표용지 미지급 사태와 관련한 청년 간담회를 가지고 인천 남동구 9월 로데오 광장에서 열리는 규탄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인천에 계신 분들 많이 가시기 바랍니다. 9월 로데오 광장에서 규탄 집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오, 그렇군요. 자, 그리고 10일이면 오늘 8일이니까 오늘 수요일이죠. 금요일이네요. 금요일 대구에서도 참정권 수호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표는 이렇게 전국 그 집회, 그러니까 뭐 당이 개최하는 집회는 아니지만은 시민단체가 자유롭게 이번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를 촉구하는 이 집회에 참석을 해서 여론을 이렇게 같이 움직이고 하는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뭐 하죠? 자, 국민의힘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 이번 주 금요일 날 대구에서 뭐 이 관련 집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거기 나옵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거기 12명 있잖아요. 대구에. 12명. 응? 나옵니까? 누가 나옵니까? 응? 이진숙 의원 나올란가? 응? 주호영 의원 나올란가? 응? 또 나와가지고 조용히 하세요. 지난번처럼. 뭐 이러진 않을까? 응? 지금 보면 이인선 대구시당 위원장 이인선 한동훈 의원하고 막 행복에 찬 악수를 하면서 나오던 그거 나오나? 응? 대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집회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왜냐하면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의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대충 금요일 오후 되면 각 자기 지역구로 내려가거든요. 주말에 뭐 행사 다 소화하고 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금요일 날 대구 내려갈 거 뻔한데 그럼 그 집회 현장에 한번 가보나? 이인선, 우재준, 주호영 등등등 가나?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봅시다. 뭐라카노? 뭐라카노 그러니까 영화 그 대사가 생각나네요. 너 아버지 마시라! 이게 생각나네요. 네. 제가 사실은 그 영남 원주민입니다. 영남 네이티브 영남입니다. 네이티브 경상도입니다. 저는 네이티브 경상도이기 때문에 조국이가 이야기하는 뭐 그따위 뭐 이상한 표벌해 가지고 일배감별법 이런 거 저한테 걸리면 박살납니다. 너가 아버지 마시노? 응? 노와 가를 어떻게 쓰느냐 이 인토네이션에 따라서 어휘가 달라집니다. 니 어디 가노? 니 어디 가?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니 어디 가노? 이러면은 진짜 니 where 영어로 where 니 어디로 가냐 이 말이고 니 어디 가나? 이러면은 니 어디 somewhere 어디 가냐 이 말입니다. 니 어디 가노? 이거 하고 니 어디 가나? 하고 다른 겁니다. 응? 살 다릅니다. 응? 니 어디 가나? 니 어디 가노? 이 다른 거라니까요. 경상도 네이티브. 니 지금 뭐 하노? 방송하는데 얘. 뭐 이런 거. 네. 자,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본격적으로 지방을 순회하면서 이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이 여론을 이렇게 참 같이 예. 풍도사님은 경상도 보리문디다. 아, 네. 니 어디 가노? 니 어디 가나? 이 다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제가 이거 카드 뉴스 올리진 않겠습니다만은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 카드 뉴스 내리고 대안과 미래가 징계 정치가 계속될 때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강력 대응 예고했다는 조선일보 기사가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강력 대응 어떻게 하는데 뭐 어디 뭐 단식 하나? 그럼 뭐 어디 뭐 저 아스팔트 나가서 뭐
새 파이프 하면 흔드나? 강력 대응 어떻게 하는데? 그러니까 뭐 내용이 없어. 내용이. 장동혁 대표가 징계 정치를 계속하면 좌시하지 않겠다. 좌시하지 않으면 어쩔 건데. 좌시가 뭡니까, 여러분? 앉아서 본다 이 말이죠. 딱 앉아가지고 딱 꼬라본다 이 말이죠. 그래. 좌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데? 한번 해봐. 대한감 이래. 그리고 친한계라고 불리지만 사실상 해당 행위자들 있잖아요. 좀 그 사람들이 뭐 좀 해봐. 좀 어떻게 강력 대응해봐. 어떻게 할 건데? 현수막 걸고 광화문 거리를 뭐 한번 행진해보지. 또는 현수막 걸고 여의도 뭐 막 걸어 다니다든지, 예를 들자면 부산역 앞을 막 다닌다든지 동대구역 앞을 막 다닌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바로 물병 날라올 거야, 바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너 잘 걸렸어, 너 저 대한감 이래. 해당 행위자들 너 잘 걸렸대. 바로 물병 날라올 거예요. 컵라면 먹다 나면 컵라면 날라올 수도 있어요. 옛날 야구장처럼, 80년대 야구장처럼. 겁이 나서 밖에는 못 나가. 이 자들이 겁이 나서 대중들이 있는 밖에는 못 나가요. 겁이 나서. 근데 맨날 이제 비좁은 요 바로 뒤에 국회의사당 안에서 난리를 치는 거죠. 싸그리 정리해야 됩니다. 그 강력 대응을 좀 해봐. 집회 열고 해봐. 집회 한번 열어봐. 그럼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떼거리로 몰려와서 그냥 물병 날아갈 거야, 아마. 겁이 나서 못하는 거지. 대중 앞에 서는 걸 두려워하는 저런 게 무슨 소장파고 개혁파입니까? 강력 대응 한번 해봐. 우짤기인데. 여기 댓글 제가 참고를 말하면 우짤기인데. 응? 우짤기인데 너희들이. 정치를 어디서 배워가지고 말이야, 그 따위로. 대중들하고 자기의 핵심 지지층하고 분리되어 있는 정치가 뭐 대중 정치입니까, 저게? 주디 정치지, 그냥. 주둥아리로 떠들는. 선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싸그리 정리. 자기 정당을 지지하는 대중들 상대로 목소리를 내지 않고 그분들의 의견을 대변할 생각을 하고 지 혼자 떠들고 있어. 민주당 이중대지, 그러니까. 우리 갱상도 말로 막 주디만 살아가고 막 이랍니다. 예. 주디만 살아가지고 막. 주디라는 게 주둥아리의 줄임말입니다. 네. 비속어 아닙니다. 주디. 주둥아리의 줄임말. 주디만 살아가지고 막. 대중 정치인은 저는 좀 행동하는 우파 대중 정치인을 보고 싶어요. 행동하는. 현수막 쫙, 우리 같이 집회 한번 합시다. 같이 우리 행진합시다. 우리 이재명을 규탄합시다. 이런 옛날 정치인 난 많이 봤거든요. 그런 정치인들 보면서 자랐어요, 저는. 근데 국민의힘이 지금 그런 정치인들 몇 명이나 됩니까? 올공에 나왔나, 빨리, 올공에. 올공에 안 나오고 어디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확 쉐리 다 그냥 갈아치워야 돼요. 자, 선관 이야기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일보 단독 보도, 단독 비도, 특정 보도라 이 말이죠. 뭐지? 선관위가 계약하는 것의 99.4%가 수의 계약이랍니다. 와, 뒷골이야. 뒷골이야. 투표용지,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운송, 현수막 제작,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수의 계약을 맺는 비율이 99% 이상이랍니다. 99.4%. 어마어마하죠. 중앙선관위가 윤상현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계약 현황, 지난 5년 동안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17개 시도 선관위의 약 5년 6개월간의 계약 체결 건수는 5만 9천 건인데 이 중에 조달 구매를 통한 경쟁 입찰, 일반 제한 경쟁을 통한 계약 건수는 0.6%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와,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해. 나머지 99.4% 58,659건이 전부 수의 계약이라는 겁니다. 와, 이 쥐기네 이거 완전히.
그냥 구린내가 그냥 계약 추정가가 2천만 원이 기준이거든요, 여러분. 2천만 원 이상이면 지난번에 손수조 오늘 손수조 대변인 나오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또. 2천만 원 이상이면 경쟁 입찰해야 됩니다. 여성 CEO가 있는 여성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는 5천만 원 이상. 2천만 원을 넘은 수의계약 건수가 1720건이라고 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 또 쪼개기 해가지고 계약해요. 지난번에 다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울산시 선관위 경우에 5년 6개월 동안 경쟁 계약을 한 차례도 체결하지 않았다. 서울시 선관위 선거 공보 발송용 창봉투 제작을 위해 6억 2천만 원에 달하는 수의계약을 맺었다. 이건 뭐 2천만 원 이상이면 경쟁 입찰해야 되는데 6억짜리를 그냥 수의계약 줘버린다는 거예요. 왜? 왜 그 업체한테 줘야 돼, 수의계약을? 이유를 말해봐. 부산시 선관위도 4,867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했고, 대구시 선관위도 4,920만 원 수의계약. 이렇습니다. 뭐 일감 몰아주기, 쪼개기 계약.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우와, 놀랍노? 지기네 이거. 얼마나 해쳐먹었노? 라고 하죠.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건 또 된대요. 입틀 막 보면서 물어보는 건 된대요. 얼마나 해쳐먹었노? 물어보는 건 된답니다. 네,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해쳐먹었노? 짬짬이 해가지고 얼마나 해먹었노? 너 물어본 겁니다. 했다는 게 아니라. 그 투표용지, 대구시 선관위는 대구에 있는 그 중앙로 그 인쇄업체 해가지고 장당 25원인데, 부산시 선관위는 성남에, 경기도 성남, 서울시 선관위, 중앙선관위는 전남 나주 보내면서 65원입니까? 운송비 따로.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거? 얼마나 해쳐먹었노? 이게 또 어감이 다르죠. 얼마나 해쳐먹었노? 이거는, 야, 너 잘못된 거 아이가? 이렇게 하는 거고, 얼마나 해쳐먹었노?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네. 도둑놈 밖에 없노? 네. 선거소청이 와 그라노? 와 그랬노? 니 왜 그랬노? 선관위. 네. 선거소청이 4년 전 지방선거에 비해서 15배라고 합니다. 이만큼 이번 사태가 심각하다는 거죠. 네, 선거소청 그건 없어요? 그래픽? 없으면 넘어갑시다. 장윤기 이야기 좀 할까요? 장윤기. 여러분 장윤기 사건 아세요? 장윤기. 저 청년이 지나가던 여고생을 그냥 지나가던 여고생이죠. 광주에 지나가던 여고생을 살인해버렸습니다. 살해했습니다. 살해.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파장을 낳고 있느냐. 검찰의 보안 수사권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잖아요. 이걸 살리느냐 마느냐.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 보안 수사권까지 없애가지고 검찰이 아예 수사를 못하게 만들고 모든 수사는 경찰에게 떠넘긴다는 정책을 쓰고 있죠. 자, 그러면 이번에 이 장윤기의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을 검찰 보안 수사권이 없었다면 잡아냈느냐? 못 잡아내죠. 피의자 장윤기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 및 유착 의혹. 야, 저 아버지가 경감이랍니다. 경감. 광주 지역의 경찰관의 경감. 그러니까 경찰 가족이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게 이제 들통이 난 거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은 단순한 부실 수사가 아니라 경찰의 삐뚤어진 내부 유착 문제가 더해진 고의적 범죄 은폐 사건이었다. 검찰의 보안 수사가 아니었다면 사건의 진상이 영영 은폐되었을 것이다. 이걸 다른 보도를 보니까 이게 경찰들끼리 자기들끼리 사바 아시죠, 여러분? 일본 말인 것 같은데. 자, 이 내용을 잘 정리했습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수사팀과 장윤기 아버지 장모 경감 사이의 유착 의혹. 5월 5일 날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이
숨진 17살 이채원 양. 이거 이채원 양의 부모가 지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멀쩡하게 집에 가는지 뭐 하여튼 가방 메고 가다가 살해당했어요. 이채원 양의 살해범 장윤기를 검거했습니다. 차량 및 장윤기가 살고 있는 원룸을 수색하면서 성인 인형 있죠? 성인 인형. 왜 사람하고 똑같이 생긴 여자 인형 있잖아요. 그걸 집에서 발견했는데 압수를 안 했습니다. 촬영만 하고. 자, 그 다음날 수사팀이 장경감, 그러니까 장윤기 아버지한테 장윤기의 차를 인계했고, 그 다음에 이틀 뒤에 장윤기의 아버지가 장윤기 구속영장 신청한 사실 및 영장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8일 날 장윤기 아버지 장경감이 수사팀에서 받은 장윤기의 지금 아들 원룸 비밀번호를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성인 그 아이돌이랍니까 뭐랍니까 그 성인 인형 있잖아요. 여자 인형 이렇게 뭐 누드로 돼 있는 그 성인 인형을 폐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5월 22일 날 이 장윤기 아버지가 또 자기 아들 장윤기의 휴대전화까지 소각했다고 합니다. 완전히 증거인멸한 거죠. 완전히 증거인멸한 거죠. 7월 6일 날 경찰이 수사팀장 박모 경감을 긴급 체포했다. 영장 신청했다. 그러니까 이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장윤기의 아버지 현직 경찰인 장모 경감 56세 에게 수사 상황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구속영장이 신청된 박경감. 뭐라고 했느냐? 검찰은 수사팀이 장윤기의 아버지 장경감에게 뭐라고 했느냐? 장윤기가 경찰 가족이라는 거 다들 알고 있는데 쉬쉬하고 있다. 함구하라고 했다. 그 말한 통화 녹취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윤기의 아버지가 나 저 경찰 가족 아니야. 나 모 경찰서 경감이야. 경감이면은 보통 지방 경찰서는 계장이나 과장쯤 되거든요. 우리 아들 사건인데 그것 좀 내한테 알려줘. 다 알려준 거죠. 구속영장 신청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집에 아들 집 원룸 비번이 뭐 1, 2, 3, 4입니다. 따고 들어가서 거기 성인 아이돌 그거 가지고 뭐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이야기 안 드려도 성인 아이돌 다 폐기해버리고 휴대폰까지 소각시켜버리고 증거인멸이지 뭐. 근데 검찰이 이거 이상한데? 보안 수사권을 발동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건들은 어떻게 되느냐? 영원히 은폐됩니다. 그러면 숨진 그 여고생은 어떻게 됩니까? 억울하게 되죠. 숨진 여고생의 아버지, 어머니,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평생을 가슴에 피멍 들면서 살게 됩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 뭐라고 했습니까? 보안 수사권 없어도 한겨레가 인터뷰를 했어요. 한겨레 논설위원이 인터뷰를 했어요. 윤호중을. 뭐 다른 내용 다 뭐 필요 없고 제가 유심히 읽어봤거든요. 논설위원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등을 보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진 건 사실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경찰 입장을 변론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수사를 잘못한 건 명백한 잘못인데 다만 전체 발생 사건 중 95% 이상은 제대로 잘 처리돼 가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5% 사람은 억울하게 죽어도 된다 이 말이가? 윤호중이 나머지 5% 남은 그러면 억울하게 죽어도 된다 이 말이가? 저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저런 말이. 투표를 했는데 여러분 이상한 투표지가 나왔어요. 한 100장 나왔어. 그럼 저런 자들이 잘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야, 그 100표 있잖아.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아. 이러죠. 이것들이 말이야. 부정선거라고 빨리 스톱! 하고 다시 해야 되는데 그 100표는 그냥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그냥 민주당 후보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한다 이게 저자들이 말하는 게 똑같아요. 전체 5% 이상은 잘 처리될 것? 그러면 5%의 억울한 죽음은 그러면 처박아도 되나? 어디다가 저따위 말을 하고 앉아있어 장관이란 자가. 윤호중이 니 뭐하는 사람이야?
말이 돼 이게? 응? 말하는 거 보면 한심해요. 그러니까 이런 자가 장관입니다. 지금 행안부 장관, 경찰청을 관할하는 행안부 장관. 네 말을 누가 믿노? 윤호중이 노자 붙이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네 말을 누가 믿노? 서영교 관련 어제 기사가 나왔어요. 한번 올려줘 보세요. 서영교 무혐의 출판 기념회 사건을 경찰이 무혐의 시켰습니다. 그 사유가 뭐냐? 출판 기념회는 정치 활동으로 볼 수 없고 책값으로 받은 돈도 정치 자금으로 볼 수 없어 정치 자금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2005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기부금으로 보기도 어렵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출판 기념회 하는데 돈 정가, 그러니까 이 책의 한 권이 25,000원인데 정가보다 더 많은 돈이 봉투에 담겨서 현금 수거함에 들어가는 모습이 노출됐거든요. 그럼 이럴 때 검찰 보안 수사권을 발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을 밝혀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왜 민주당 세력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없애려고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응? 아시겠죠? 그래서 검찰 보안 수사권만은 남겨놔야 된다는 겁니다. 억울한 살인사건 과정에 억울한 피해자들을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보안 수사권은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이런 결과가 다 있노? 윤호중, 서영교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 어제 안규백 장관, 뭐 장관이란 것들이 다 이렇습니다. 수준이. 윤호중, 안규백, 탈영 체포조가 안규백을 체포했다고 시민단체가 폭로했습니다. 그걸 MP라고 하죠. 밀리터리 폴리스 헌병이잖아요. DP라고 있답니다. DP. 탈영 체포조. 디절트 펄수트. DP. 헌병대 소속의 DP가 투입되어서 서울에 있는 안규백을 당시 체포해서 압송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주장하는 건 그런 거예요. 제가 폭로한 내용을 딱 보면은 방위병 근무 기간 중에 자기가 다녔던 성균관대를 학교에 간 것 같아요. 지금 이분의 폭로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군복무 기간 중에 학교를 다닌다 이거죠. 그죠? 군복무 기간 중에 학교를 다녔다. 근데 이게 여기 보면 소속 부대장 무기나에 7개월 동안 탈영. 한 학기가 몇 달입니까? 3, 4, 5, 6. 대학교 한 학기. 넉 달이죠. 9, 10, 11, 12. 넉 달이죠. 그러니까 7개월 동안 학교를 다닌 게 아닌가. 여기 보면은 이 고발한 이 폭로한 이 사람은요. 해군 소령 출신입니다. 해군 소령. 저 왼쪽에 나와 있는 저분이죠. 김영수 씨인가 하는. 김영수 해군사관학교 45기 예비역 소령 공익신고센터 센터장. 안규백은 1984년 방위병으로 복무 중에 위법적인 방법으로 소속 부대장의 무기나에 약 7개월 동안 탈영을 했다. 이 탈영 사실이 확인되어서 체포된 뒤에 영창 30일 군무 이탈 기간 약 7개월을 포함해 8개월을 추가 복무했다. 김 센터장에 따르면 안규백은 당시 성균관대에 다니느라 장기 군무 이탈 상태로 서울에 있었다. 학교 다녔구만. 한 학기 다닌 거네. 그래서 헌병대 소속의 DP 탈영 체포조가 투입되어서 서울에 있었던 안규백을 체포해서 압송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알려졌느냐? 이게 소속 부대장하고 그 지역 경찰관 서장하고 누굽니까? 경찰관 알력이 생기면서 이게 터져 나왔다.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탈영한 사람이 국방장관도 하네요, 여러분. 이거 미국 같으면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에 군복무를 하다가 탈영한 사람이 미 국방장관을 한다고? 미니스트리 오브 디펜스 국방장관을 한다고? 택도 없는 소리죠. 노. 걔들은 앞에다가 지옥이라는 해를 붙여서 헬로 이럽니다. 그러니까 안규백 장관
주장도 제가 한 말씀 거들어 드릴게요. 정상 근무했습니다. 정상 근무했어요. 우야노! 우야노가 무슨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우야노! 안규백! 아이고, 웃자노, 인자, 니. 응? 이거, 풍자가 아주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니 웃자노! 안규백 장관, 너 웃자노, 앞으로. 우야노. 자, 그래서 장관들이 이 모양이다. 윤호중, 안규백.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잠실 지금 핸드볼 경기장 240만 장을 재검표하자고 여야가 이례적으로 합의하는 지금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부터 이 기사를 유심히 봤는데요. 저는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민주당 니 와이라노? 갑자기 와이라노? 하던 제가 저 인생 짧게 며칠 전에 생일이 지났으니까 이제 57세입니다. 57년 살면서 경험적으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경험적으로 체득한 거. 안 하던 짓 하면 그거 죽습니다. 안 하던 짓 하면은 그동안 하던 짓 말고 안 하던 짓 하면 그거 죽어요. 안 하던 짓을 하면 수상하다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 니 갑자기 와 그러노? 갑자기 왜 이거 핸드볼 경기장 투표하면 한번 재검표해보자고 하지? 왜 이걸 합의를 하지? 이상한데? 조선일보, 동아일보 다 보니까 재검표 절차도 이야기가 나와요. 유관으로 투표지 재확인, 개수기로 정당 후보자별 득표수를 세어서 비용은 1,500만원 들고 인원은 한 400명 필요하다. 9시간쯤 걸린다. 선관위 기획조정실장의 말은 해당 투표지가 선거 당일 사용한 투표지와 동일한다는 투표지의 무결성을 입증하기 위한 것. 등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재검표 하자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재검표 이런 식으로 국조특위가 해야 됩니까? 아니면 특검이 수사해야 됩니까? 특검부터. 저는 이런 선입견이나 바이어스 없이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는 겁니다. 민주당 니 갑자기 와 그러노? 아침 먹었나? 와 그러노 갑자기?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재명 정권이 지금 가장 아픈 부분이 뭐겠어요? 야, 잠실 핸드볼 경기장 이제 사람들 좀 안 모이면 안 되나? 이거 아니겠어요? 왜 자꾸 모여가지고 저러니까 내 지지율 떨어지잖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에? 제발 좀 핸드볼 경기장 사람들 좀 못 모이게 해라. 그거죠. 근데 모이든지 말든지 그거는 개인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지금 특검이 어떻게 알고, 특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제3자 추천 특검하자 그러죠. 국민의힘 추천 특검 하자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민주당이. 특검부터 해야 된다. 여러분 여론이 그죠. 제가 이거 한번 여론조사,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여론조사 한번 해볼게요. 민주당이 와 그러노? 갑자기 개안나? 와 그러노 니? 쿠키뉴스 범보수 차기 대선 주자 장동혁 1등입니다. 쿠키뉴스가 한길 리서치에 의뢰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유선 전화 면접이 1.4%, 무선 전화 98.6%,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이걸 보면 여기 막대 그래프가 제일 높은 거 있죠, 저거. 17.7 나오는 거. 예. 범보수 차기 대선 주자 장동혁 1위권 부상입니다. 여기 보면 내용을 조금 이게 전체적으로 장동혁이 1등이다 이렇게만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 지역별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여론조사 하게 되면 수도권 지역은 몇 프로 좀 나왔을까, 영남 지역, 충청 지역은 얼마나 나왔을까 유심히 봅니다. 수도권 지역도 서울과 인천, 경기가 어떻게 다를까 이걸 봅니다. 이 조사에서 보면은 일단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선호도가 압도적입니다. 37.8입니다. 37.8.
뭐 따라올 후보가 없어요.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차기 대통령 후보가 되면 좋겠다. 37.8입니다. 자, 그러면 한동훈 의원은 어떨까? 18.1입니다. 이건 뭐 그냥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거의 20%포인트 차이 나는 거죠. 오세훈 서울시장 16.1%. 이것도 게임 안 되는 거죠. 즉, 국민의힘 지지자들, 즉 국민의힘 책임 당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분들은 장동혁 당대표를 차기 대선 주자 유력한 후보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장동혁 대표의 선호도가 높다. 서울에서 장동혁 20.9, 한동훈 13.5, 오세훈 12.8. 인천 경기에서 장동혁 17, 한동훈 14.4, 오세훈 10.7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예의주시해서 볼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대구 경북하고 부산 울산 경남에서 한동훈의 인기가 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여론조사를 보면 자 무슨 소리냐. 대구 경북에서 한동훈이 22.7, 장동혁 21.1 이렇게 나옵니다.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부울경에서 장동혁 16.5, 한동훈 14.3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제가 전에 뭐 얼핏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구 경북 부울경 지역의 국민의힘 지지층 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주로 보는 언론 매체가 뭐냐? 조중동인 거죠. 조중동 종편 하루 종일 틀어놓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도권 지역의 국민의힘 지지층하고 영남 지역의 국민의힘 지지층하고가 미디어를 통한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시간차가 있어요. 시간차. 어떤 시간차? 영남 지역이 늦어요. 시간차가. 그러니까 잠실 올공에서 벌어지는 일이 대구나 부산까지 가는데 시간차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미디어를 수용하는 그 어떤 과정, 매개체가 수도권 지역의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은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대구 부산 가면은 여전히 조중동 신문을 보고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지 가보면 그런 걸 느낀다 이거예요. 그게 답답하다는 거죠. 그래서 조중동이 많이 펌프질하는 한동훈 바람에 많이 휩쓸린다. 제가 부산 북구갑에 가서 그 실제로 느꼈거든요. 조중동 종편에서 막 누구 특정 정치인을 띄우면 거기 휩쓸려 가요. 그러니까 유튜브라든지 이런 뉴미디어 매체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다. 경상도 지역이. 이 유튜브를 보는 분 중에 영풍TV 보는 분 중에 영남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얼추 보기에 한 45% 거의 절반 가까이가 영풍TV 보시는 분 한 절반 가까이가 영남 지역에 사실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굉장히 빠른 분들이에요. 빠른 분들이고 굉장히 뭔가 좀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연령도 제법 높으신 분들입니다. 연령대도. 그러니까 영남 지역의 4050 잘 안 보죠. 그리고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 갈까요? 자, 코리아 리서치 한번 봅시다. 그럼 다른 여론조사는 어떻게 나오나? 쿠키 뉴스는 장동혁이 압도적으로 1등인 것 같은데, 코리아 리서치, 이 천지일보가 의뢰해서 코리아 리서치 한 겁니다. 보수 성향 대통령 적합도. 오세훈 18, 장동혁 14.8, 한동훈 12.2, 이진수 9.4 이렇게 나옵니다. 요건 7월 6일, 7월 7일 조사한 겁니다. 1,001명 했고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표본 오차. 휴대전화로 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제가 지역별로 잘 봅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 조사에서는 오세훈이 좀 높게 나옵니다. 서울에서 오세훈 20.5, 장동혁 13.6, 경기 인천에서 오세훈 16.5, 장동혁 15.1, 부울경 오세훈 20, 한동훈 17.1, 대구 경북
오세훈 26.1, 한동훈 15.0.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포인트는 뭐냐? 장동혁 당대표가 영남 지역에서 조심해야 된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조사를 보면. 영남 지역에서 의외로 한동훈에 대해서 반응이 있다.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 다음 한번 봅시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 이건 이제 전체 한 겁니다. 코리아 리서치에서 오세훈, 김민석, 장동영 이렇게 3강 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3강 체제. 즉 오세훈은 한동훈이나 이준석하고 손 안 잡으면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결국은. 장동혁은 단독으로 국민의힘의 단독 대선 주자로 갈 수 있다. 저 민주당은 김민석으로 가는 것 같다. 당대표는 뭐 정청래로 가더라도. 자, 그 다음 펜앤마이크. 네. 펜앤마이크 차기 대통령 적합도 이걸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김민석 19.4, 오세훈 16.1, 장동혁 14.1입니다. 요거는 7월 5일, 6일 그 앞에 한 4, 5일 전에 조사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주목할 것은 장동혁 당대표의 지지율은 조금 올라가고 있고 오세훈은 조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세훈은 한 4% 정도 빠졌네요. 직전 조사보다 한 4% 정도 빠져서 16.1이고 장동혁은 한 1% 올라서 14.2입니다. 김민석도 아마 저 민주당 전당대회 효과, 캠페인 효과 때문에 한 3, 4% 오른 겁니다. 이런 식으로 3강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 뭐냐? 한동훈은 계속 빠진다. 한동훈의 어떤 그 뉴스성은 국회의원이 되지 못하고 장외로 있을 때는 뭔가 화제가 되는데 국회의원이 되고 나니까 막상 300명 국회의원 중에 원오브 됩니다. 관심에서 멀어지게 된다.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잠깐 다른 건데요. 국민의 48.1% 선관위 특검을 추천권을 누가 가져야 되느냐? 야권에서 가져야 된다. 이것도 코리아 리서치 여론조사입니다. 이건 뭐 앞에 펜앤마이크나 여러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48.1% 야당이 선관위 특검을 추천해야 된다. 여당이 추천해야 된다는 32.9에 불과합니다. 지역별로도 보면 충청, 강원에서 야당 추천해야 된다는 응답이 제일 높았어요. 55.6. 대구, 경북이 54.2. 서울이 52.5. 경기, 인천이 48.2. 부산, 울산, 경남이 46.2. 그래서 야당, 즉 국민의힘이 특별검사를 추천해야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예. 그 다음에 그럼 이재명의 지지율은 또 어떻게 나올까? 이재명 정권 잘하냐 못하냐 물어봤습니다. 네. 한번 보실까요? 잘 못한다 53, 잘한다 43.8입니다. 쿠키뉴스 여론조사입니다. 쿠키뉴스가 여론조사를 한 건데 이것도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잘 못한다가 53으로 지난주에 보면은 이재명 정권이 잘못하고 있다. 50% 뚫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53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더 꼬라박게 된다. 이거. 추세상. 여론조사 보는 방법은 여러분 숫자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이게 내려가고 있느냐, 올라가고 있느냐, 유지하고 있느냐. 지금 이재명 정권이 잘못한다는 여론은 꼬라박고 있다. 더 내려갈 것이다, 앞으로. 수도권에서 부정평가가 평균보다 더 높았다고 나왔습니다. 인천, 경기는 부정평가가 57.5로 가장 높았고 서울도 55.2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민심이 이재명 정권으로부터 돌아섰다. 55에서 57이니까 돌아섰다. 아, 지긋지긋하다 이재명 정권. 빨리 다음 대선 언제 열리나 이러고 있는 거죠. 아, 이제 싫다. 싫다. 이게 지금 여러분
잠실 올공 핸드볼 경기장 앞에서 벌어지는 저런 우리 민주화 운동을 벌이는 애국 국민들의 함성 이런 것들도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건 뭐 선거 한번 했더니 뭐 선거가 보니까 뭐 나 그동안 부정선거 이런 거 좀 부정적으로 봤는데 보니까 이거 온데 그냥 허점투성이고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은 꼬라박을 일만 남았다. 이걸 볼 수 있는 거죠. 대구 경북이 최고입니다. 잘 못한다. 60.8. 불경도 53.8. 이재명 정권의 앞날이 훤합니다. 예. 이 지지율, 국민 지지율을 보면 훤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갈지 훤합니다. 자, 부동산 정책도 한번 물어봤어요. 부동산 정책 잘하고 있습니까? 다음 여론조사. 뭐라고 합니까? 잘 못한다. 59.3. 잘한다. 33.9입니다. 이 부동산 정책은요, 여러분, 굉장히 서로 상대적인 어떤 좀 예민한 감정이 있어요. 사실은. 이 집이라는 것에 대해서. 누가 새 집 들어가면, 야, 좀 부럽다. 일부는 또 질투도 하고. 이 부동산에는 상당히 상대적인 감정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수도권에서 더 크게 나옵니다.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었다. 이게 수도권에서 우리 에어컨 지금 제대로 나오고 있나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서울의 부정평가가 얼마냐? 여기 보면 평균이 59.3이죠. 서울의 부정평가는 65.9입니다. 아, 이거 완전히 잘못했네. 인천, 경기는 64.4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의 민심의 바로 밑에는 뭐다? 부동산 정책이 아주 큰 변수 중에 하나다. 왜? 이 과밀해서 살고 있으니까. 비수도권 지역보다는 수도권 지역은 사람들이 많이 좁은 공간에서 몰려 살다 보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부동산 정책을 잘못 다루었다가는 정권 폭망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뉴타운 정책 아닙니까? 강북 지역에 민주당 표가 많았었는데 뉴타운 정책에서 재개발하겠습니다. 이러니까 거기 기대 심리에 따라서 이명박 후보를 다 찍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에서는 지역적인 연고보다는 나의 이해관계에 뭐가 좀 득이 될까? 제일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라는 거죠. 이 부동산 정책, 이게 수도권은 민심을 그냥 강타했다. 부정평가가 서울 65.9, 인천 경기는 64.4. 지지율 꼬라박는다. 이렇게 되면 꼬라박는다. 자, 이거 내리시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좌파 정권만 들어서면 이 서울의 수도권 지역의 집값을 이렇게 폭등시킬까? 그래서 소위 말해서 자기 집이 없는 사람들은 전세 난민, 월세 거지로 살게 할까? 왜 그럴까? 저 사람들이 정말 너무 무지해서, 좌파 정권이 무지해서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는 것인가? 노무현 정권 때만 해도 그렇게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실력이 별로 없는 모양이다. 근데 문재인, 이재명 정권을 거치면서 이런 생각이 생겼습니다. 일부러 저러는구나. 일부러. 왜? 사람이 자기 집을 가지게 되면 보수화된다. 이게 좌파들의 숨어있는 저이다. 누구든지 자기 집을 가지게 되면 중산층이 되고 자기 집을 가지게 되면 보수화된다. 즉 국민의힘이라는 보수정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집 없는 전세 난민, 월세 거지들을 많이 만들수록 좌파 정당에 기대게 되고 좌파 정당에 표를 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거 미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어요. 난민을 더 많이 받아들여야 그 난민들이 민주당을 지지한다. 공화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어차피 투표는 머리 싸움이니까. 이게 대한민국 좌파의 실체다. 그래서 절대 좌파들이 정권을 잡으면 서울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 이미 그 부동산 시장에 진입해서 성공한 4050 화이트 칼라 계층들은 민주당 찍으면 내 집값은 올라간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한다.
민주당의 중진 의원이 한 일간지에 밝힌 대로 민주당을 떠받치는 양대 기둥 세력은 1번이 호남에 있는 기득권 카르텔, 2번이 수도권 지역에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4050이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잘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호남 지역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그죠? 뭐 예금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정치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이게 호남 기득권 카르텔이죠. 호남에도 못 사는 사람 많아요. 서민들이 많아요. 이건 서민들은 영호남을 가리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서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느 지역에 가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카르텔이 있죠. 그 호남 기득권 카르텔이 특히 이번에 보면 광주 전남 지역 큰 선물 하나 지금 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러면서 호남 내부에서도 전라북도와 남도를 그냥 또 차별화시키는 갈라치기 선수들입니다. 이거 완전히. 이 국민 분열 조장하고. 자, 이런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 장동혁의 장애 정치 말씀드립니다. 장동혁 대표가 본격적으로 장애 정치를 시작했어요. 어제 인천에 갔는데 어제 인천에 지지자들이 엄청 나왔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왜 장애로 나갈까? 어제 인천이었고 지금 앞으로 부산, 대구, 광주, 호남 지역에도 간대요. 여기에 등장하는 지지자들 중에 눈에 띄는 지지 세력은 2030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사전투표 폐지, 당일투표 수개표라는 잠실 올공에 그 국민들의 함성을 같이 태극기를 들고 외쳤어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내부에 또 기득권 카르텔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영남의 카르텔, 대구 경북의 카르텔이 있거든요.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도 대구 경북의 카르텔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 이 원래 국민의힘의 어떤 족보를 보면 이 당은 원래 대통령 나오는 당이었잖아요. 그 대통령이 주로 대구 경북에서 많이 배출됐지 않습니까? 즉 중앙 권력을 장악한 거기에 기대어서 사업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장사도 했던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게 영남 기득권 카르텔이 있죠.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장동혁의 이 장애 정치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그 원내 중심으로 그냥 배지들끼리만 어떻게 의사결정해서 가면 되는 거지. 선거야 뭐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 지방선거 하면 공천 적당히 하면 되고 또 그 다음에 총선하면은 누구누구 꼽아가지고 자기들 사람 만들면 당원들이야 그냥 동원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구태의연한 기득권 카르텔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영남에도. 그런데 장동혁 당대표가 지금 보이는 저 행보는 그 문법을 완전히 깨버리는 행태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즉 당원들한테 좀 더 다가서려고 하는 거예요. 당원들한테. 이게 그냥 장동혁이 광인 정치를 하느냐? 광인이란 말이 무슨 말씀 아시죠? 미친 사람? 광인 정치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 10년 사이에 불기 시작한 당원 중심의 우파 대중주의 정당의 출현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신호. 여기에 지금 막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죠. 내부에서. 대안과 미래. 그리고 친한동훈계로 불리지만 사실상 해당 행위 세력. 저 세력은 대안과 미래나 친한계로 불리는 해당 행위자들은 대중 중심, 즉 당원 중심의 대중 우파 정당이 들어서게 되면 싸그리 정리될 세력들입니다. 왜? 잠실에 올공에 한번 나타나지도 않아요. 나타나지도 못해. 왜? 물병 맞을까 봐. 대중들 앞에 무서워서 서지를 못해요. 여러분 80년대 저 대학을 다니고 했던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당시 여당 정치인들이 대중 앞에 서기가 힘들었습니다. 왜? 돌이 날라오니까. 짱돌이 날라오니까. 그런데 야당 국회의원들은 떳떳하게 체류탄 맞으면서 같이 국민들과 함께 현수막 띄고 온 거리를 뛰어다녔습니다. 저도 그걸 제 눈으로 다 봤거든요. 부산에서.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거예요. 대중 앞에 자신감 있게 설 수 없는 사람들은 대중 정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지난 겨울에 그 국민의힘이 야외 집회 한번 하는데 대구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주호영 옆에서 막 뭐라고 하는 2030 청년들에게 가서 마이크를 들고 야 좀 조용히 하라고 이러잖아요.
그게 바로 오만불손하기 짝이 없는 영남 기득권 카르텔 정치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앞으로 그런 정치인들 살아남지 못합니다. 왜? SNS, 유튜브, 뉴미디어 시대에서 살아남지 못해요. 곧 다 사라질 세력들이다 이겁니다. 장동혁의 장애 정치는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선관위, 어제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인천에 갔는데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정치인이 2명 있습니다. 누구냐? 윤상현, 배준영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입니다. 어제 저 현장에 최고위원들 다 갔습니다. 김민전도 가고, 신동욱도 가고, 조광환도 가고, 김민수도 가고, 또 박대출도 가고, 다 갔어요. 다 갔는데, 인천의 국회의원, 윤상현, 배준영은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선관위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개표 입력 오류 한 곳이 교육감 선거에만 3곳이 있었잖아요. 경기도 성남, 광주, 전주 3곳이 있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할 때는 선관위 직원이 그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아주 제일 중요한 거니까 어디 몇 표 저기 몇 표를 입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막연하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입력한 사람들이 누구였다? 일반인들이었다. 전문가가 아니다. 개표 입력 오류자 알고 보니 일반인이었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나타난 겁니다. 경기도 선관위, 경기도 성남 일반인 개표 사무원이 개표 결과를 처음으로 입력했는데 바꿔버렸다. 이 사무원은 지방선거 직전인 5월 29일 위촉되어서 4일 전에 위촉되어서 업무에 투입됐다. 이거 제대로 되겠습니까? 광주시 초월읍 제2투표소의 경우 이것도 위촉된 일반인 개표 사무원이 5월 26일 그러니까 한 열흘 전에 위촉된 거네요. 전라북도 교육감 선거의 경우에 전북 완산구 중화산 일동 제1투표소 수정 입력자가 대학생 개표 사무원이었다. 이 수정 입력하면 그 데이터를 검증하는 사람도 대학생이었다. 이 선관위 직원들은 뭐 하죠, 그러면? 선관위 직원들은 왜 있는 거죠? 자, 여기에 일반인이다. 일반인이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제가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혹시 일반인인데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다. 위촉을 하려면 적어도 한 달 전에 위촉해가지고 좀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과 뭐 3일 전에, 10일 전에 이거 위촉해, 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조직적으로 일반인을 투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전산 조작이 또 가능할 수 있죠. 다음, 이진숙 의원이 어제 이 말 했습니다. 선관위를 질타하면서 선관위 해외 출장 예산을 살펴보니 이거 완전히 백지수표더라. 깜깜이 예산 진행. 저희들이 선관위 그동안 그 해외 출장한 거, 저 노태하기 같은 경우는 와이프 데리고 아주 경치 좋은 사실상 외유성 관광인지 가면 연수란 말은 그런 데 붙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일본 NHK에 그 연수 한 달인가 간 적이 있습니다. 한 25년 전에.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연수와 시찰의 사이를 아느냐. 시찰이란 것은 보고 듣고 돌아다닌다. 이게 시찰이에요, 시찰. 간단한 메모, 보고서만 내면 되죠. 연수라는 것은 갈고 닦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 시스템은 연수와 시찰을 구분하지 않아요, 지금. 헷갈리는 거지. 사실상 시찰, 외유성 시찰인데 연수라고 붙입니다. 그럴듯하게. 그럴듯하게. 근데 이 예산이 엉망진창이다, 이거예요. 해외 출장 예산이. 두바이 등 관광도시 방문에 대외 재외선거 평가 출장. 아니, 두바이 가서 무슨 선거 제도를 배워옵니까, 두바이가. 두바이가 여러분 돈이 많아서 좀 부자 나라지 민주주의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두바이? 잘못하면 태형마저가 쓰러지는데. 여성들은 아마 운전대도 못 잡을걸요, 사우디 가면은. 또 크로아티아, 이 터키죠, 튀르키예. 뭐 이런데 관광도시 가서 무슨 역량 강화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외유성 해외 출장에서 백지수표처럼 집행했다. 질타했어요. 이진숙 의원이. 자, 그 다음에 장윤기 차량 광주 광산경찰서. 지금 민주당이 어제 법사위에 급행으로 그냥 상정하면서 처리하려고 하는 검찰의 보안수사권 증거인멸했던 광주경찰이 구속됐습니다. 팀장급입니다. 장윤기의 아버지는 경찰이에요. 경감이에요. 거의 지구대장급이에요. 아마 순경으로부터 시작해서 거의 56세니까 거의 마지막 계급까지 온 것 같습니다. 보통 그렇게 되면 경감에서 보통 제대하거든요. 근데 이 수사팀장이 구속됐습니다. 좌파 변호사 단체라고 불리는 민변조차 그 멤버들의 67%가 검찰의 보안 수사권은 존치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저녁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경찰 직장협의회가 거꾸로 하고 있어요. 우리의 경찰의 수사권을 손대지 마라. 그 거꾸로 하는 겁니다. 경찰이 누구를 위한 조직입니까? 국민을 위한 조직 아니에요. 경찰이 무슨 개인 기업이에요? 국민을 위해서 민중의 지팡이, 민중의 지팡이가 지금 민중의 몽둥이 될 것 같습니까? 민중의 지팡이가 되려면 절대 권력은 100% 부패합니다. 약간의 견제 장치가 있는 것이 그 조직의 건전성과 건강성을 위해서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구속됐습니다. 경찰 가족이라고 봐준 겁니까? 이런 경찰을 믿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 밤에 무서워서 돌아다니겠어요? 멀쩡한 16살 광주의 그 여고생이 집에 가다가 강간살인을 당했어요. 근데 그걸 살인사건으로, 단순 살인사건으로 송치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50cm짜리 공업용 타이가 발견되고 장윤기의 차에서 그 차를 또 장윤기 아버지가 가져가고 집에 있던 리얼돌 무슨 인형이 있잖아요. 그걸 폐기시키고 동영상 찍었던 최정 영상도 사라지고 제출하지 않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이러니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외국 갔다 급히 지금 돌아온다는 거 아닙니까? 야, 이 큰일 났네 이거. 이러다가 우리 검찰로부터 완전히 그냥 간섭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이 큰일 났다. 급거 귀국한다는 거 아닙니까? 누굴 위한 거예요 지금? 경찰 조직이 국민을 위한 조직입니까? 경찰들 위한 조직입니까? 경찰만을 위한 조직이라면 우리 외국 영화에 많이 보잖아요. 미국 영화 보면은 보안관이 있고 FBI가 있잖아요. FBI가 수사를 갔는데 지역의 보안관들이 전부 지역에 카르텔을 만들어 놓고 FBI가 연방수사국 요원들이 수사 못하게 해방 놓죠. 그런 영화 많이 보셨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대한민국의 중앙지검 중수부가 FBI 역할을 했는데 이게 사라졌어요 이미. 그럼 어떻게 되느냐? 미국 개념으로 치면 보안관들만 살아남는다 이거. 그럼 보안관들을 100% 믿을 수 있겠느냐? 우리의 치안이 여기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사건이 바로 지금 광주의 장윤기 사건입니다. 자, 다음 미 국무부가 정보통신망법 즉 입틀막법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검열하면 안 된다. 여기에 저희들 지금 보시는 이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유튜버 구글 거잖아요. 가령 이영풍 TV가 방송 이렇게 뭔가 올바른 목소리를 냈는데 갑자기 삭제하시오. 채널 폭파하겠음. 이렇게 되면 구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손해가 나죠. 아니 분명히 이영풍 TV가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정권의 입맛에 안 맞는다고. 그러니 중국에는 구글이 유튜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언론 자유가 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이게 있는데 전체주의 독재국가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미 국무부까지 나서서 우려를 표명했다는 것은 이게 관세 협상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여러분. 관세 협상. 지금 이 국무부 대변인 명의로 성명이 났는데 거기 국무부에 공공외교 담당 차관이 있어요. 사라 로저스라는. 이 사람이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인용하면서 지적했다는 겁니다. 입틀막법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앞으로 뭐 어떤 사법적인 어떤 그런 조치들이 들어오면 저도 사법적으로 대응할 겁니다. 할 말은 좀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옛말 어르신들 말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고 살자. 저는 특히 미디어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더 그러합니다. 수습기자 때 30년 전에 제가 수습기자 때 이야기를 좀 드리면 선배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센 놈만 조져라. 센 놈. 센 놈이 뭡니까? 권력 가진 자들. 권력 가진 자들을 견제해라 이 소리죠. 센 놈만 조져라.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세지 않은 세력을 막 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언론이. 당파성을 가지고. 자, 특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세 번째 연장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사기관이 8월 말까지 180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의 반응입니다. 장동혁 대표, 마른 수건을 쥐어 짜도 물은 나오지 않는다. 특검을 연장한 것은 내란 수사 전국을 이어가겠다는 정치적 술수다. 파견 공무원 20명 더 늘리면 3억 9천만 원의 추가 예산이 더 들어간다.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도 신중하게 하세요라고 의견을 달았습니다. 이재명 정권 뭐 끝날 때까지 뭐 계속 내란 특검 하자는 거죠. 응? 그러다가 부러집니다. 자, 오늘 뉴스브리핑 마지막 아이템입니다. 동아일보에 김순덕이라는 논설위원이 있습니다. 오늘 칼럼을 썼어요. 장동혁 입틀막법 반대할 자격이 있나? 당헌 당규를 바꾸어서 국민의힘 내부에 입틀막 밝힌 야당 대표 장동혁. 표현 자유 막는 입틀막법 고치겠다고? 반민주적인 당대표가 무슨 민주주의 타령인가? 지금처럼 버티는 한 정권 폭주 견제하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칼럼을, 장문의 칼럼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아침에. 읽어보고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김순덕 칼럼 저도 재미있게 보는 칼럼들이 많았는데 오늘 이 칼럼을 보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은 뭐 저보다 선배 언론인이니까 제가 너무 멸칭을 할 수는 없고 상당히 이해가 부족하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일반인과 정당인의 차이점을 모르시는 것 같다. 즉 동아일보 김순덕 논설위원은 언론인만 계속해서 그런지 정치인과 일반인의 차이점을 모른다. 즉 정당에 소속되어서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정당인과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반인의 차이점을 모르시는 것 같다. 왜냐? 일반인은 무제한의 언론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비판하고 민주당도 비판하고 뭐 정의당도 비판하고 대통령도 비판하고 다 비판할 수 있어. 일반인은. 왜? 자연인이니까. 그런데 정당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당인은 특히 국회의원들은 그 당에 소속된 핵심 정치인으로서 정당의 공천 과정을 통해서 국민의힘 타이틀, 민주당 타이틀을 달고 나가서 국민들로부터 심판받고 배지를 답니다. 이 일반인이 아는 거예요. 즉 특히 국회의원으로서의 정당인은 그 정당의 당헌 당규를 성실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다. 의무가 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 없이 개파 정치를 하거나 자기들 것이 세력화해서 당 지도부를 흔들어대는 해당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국민의힘 당헌 당규 윤리위원회 제22조에도 그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행위를 하거나 당명에 불복하면은 이거는 징계 사유달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인은 그 조촉을 받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의 당헌 당규에 저촉을 받지 않아요. 하지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그 당의 당헌 당규에 저촉을 받게 돼 있다. 그 차이점을 동아일보 김순덕 논설위원은 놓쳤다. 그런 면에서 오늘 장동혁 입틀막법 반대할 자격이 있나라는 칼럼은 난센스다. 한마디로 난센스다. 일반인과 정당인의 차이점을 모르는 난센스다. 그런 칼럼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쿵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